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탈락하는 순간 국가는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밀려난 나라들, 달러라는 질서에서 추방된 국가들, 그 끝은 언제나 같습니다. 고립, 빈곤, 그리고 붕괴. 북쪽의 그 나라를 보세요. 핵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달러 경제권에서 차단된 대가는 국민들의 식탁 위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극은 결코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400여 년 전 바로 이 땅에서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 영토 전쟁, 군사 충돌.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16세기 조선을 덮친 그 참혹한 전쟁은 단순한 침략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세계 화폐, 그리고 은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 질서의 충돌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 전쟁의 폭발이었습니다. 칼과 총이 부딪히기 훨씬 전부터 이 전쟁은 이미 돈의 흐름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던져보죠. 왜 하필 그 시기였을까? 왜 조선이었고, 왜 일본이었으며, 왜 명나라까지 끌려 들어와야 했을까? 지금부터 교과서가 끝내 말해주지 않았던 임진왜란의 진짜 이야기, 전쟁이 아니라 경제로 본 임진왜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대전쟁이 벌어지기 약 45년 전쯤 일본 열도 남쪽 해안가에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전으로 피로 물들어 있던 일본 연안에 정체불명의 배 3척이 떠밀려온 거죠.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린 듯 검붉었고 머리카락은 파도처럼 곱슬거렸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상인들이었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부터 유럽인들은 미친 듯이 바다로 나갔거든요. 그들의 배가 마침내 극동 아시아까지 닿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이 우리 동쪽 나라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죠.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져온 물건 중에 일본인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긴 막대기처럼 생긴 무기였어요. 불을 뿜으며 멀리 있는 적을 쓰러뜨리는 신기한 도구였죠. 명나라에서 만든 화약 무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확도도 높았고 다루기도 훨씬 수월했거든요. 이 새로운 무기는 곧 전국시대 일본 영주들이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총이라는 무기를 구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점이었죠. 유럽 상인들이 일본까지 목숨 걸고 항해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비단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거든요. 당시 유럽 귀족 사회에서는 중국산 비단이 엄청난 인기였어요. 그런데 명나라 상인들은 비단 값으로 오직 은만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의 공식 화폐였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치면 달러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통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서 진짜로 원했던 건 조총 대금으로 받을 은이었습니다. 일본의 은을 가져가서 중국 비단을 사고 그 비단을 유럽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일본 영주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생겼습니다. 은광을 찾아서 파내는 일이었어요. 더 많은 은을 캐낼수록 더 강력한 조총 부대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이때 은광 개발에 미친 듯이 집중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전쟁 군주였죠. 그는 대규모 은을 확보해서 서양 상인들로부터 최신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강력한 조총 부대로 일본 열도의 수많은 영주들을 차례차례 제압해 나갔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스승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했죠. 결국 이들은 100여 년 넘게 계속되던 일본의 혼란을 끝내고 열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문제가 터졌어요. 전국시대 동안 도요토미를 도와 싸웠던 수많은 무사들과 지방 영주들에게 농공행상으로 땅을 나눠줘야 하는데 일본 열도 안에는 나눠줄 땅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바다 건너 조선을 침략하는 것이었죠. 오랜 전쟁으로 다져진 조총 부대를 앞세워 조선을 정복하면 그 땅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조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조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서양 무기로 무장하고 명나라에서 은 수요가 급증하던 바로 그 시절, 조선에서는 연산군이라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최연이라는 기술자가 은광석에서 은을 쉽게 뽑아내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회은 분리법이라는 이 신기술은 불순물과 뒤섞인 은을 깨끗하게 분리해낼 수 있었죠. 이 기술만 있으면 은을 대량 생산해서 명나라와 활발하게 무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도 처음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은광 개발을 적극 추진했죠. 세계 경제의 핵심 통화를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은만 있으면 명나라의 고급 비단도 살 수 있고 필요한 물품들을 마음껏 수입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연산군은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폭정을 일삼기 시작했죠. 결국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새 임금으로 앉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새로 왕위에 오른 중종과 그를 지지했던 신하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조선은 원래부터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광산을 개발해서 상인들이 득세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거였어요. 세금도 농민들한테서 걷어야 제대로 된 세금인데 광산 개발로 장사치들이 많아지면 곤란하다는 논리였죠. 결국 중종은 연산군 때 시작했던 은광 개발 사업을 전부 중단시켜버립니다. 이 결정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장 조선에서 은광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밥벌이가 끊긴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최신 기술인 회음 분리법을 일본에 전수해 준 겁니다. 이 신기술을 손에 넣은 일본은 은광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특히 이완이라는 지역의 은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조선에서 넘어간 기술자들 덕분에 말입니다. 이 이와미 은광은 훗날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지정될 만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은광이 사실상 세계 화폐 제조 공장이나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쏟아져 나온 은으로 일본은 유럽 상인들로부터 최신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였어요. 반면에 조선은 스스로 세계 무역의 흐름에서 벗어나 문을 걸어 잠근 셈이었죠. 유럽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라는 거대한 경제혁명의 파도가 아시아까지 밀려왔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조선은 세계 최신 과학기술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키워가는 동안 조선은 여전히 활과 칼로 싸우는 중세 전쟁 방식에 머물러 있었죠.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밀려난 대가는 이렇게 뼈아프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조선 팔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던 겁니다. 단순히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 경제 흐름을 읽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충돌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왜 은을 화폐로 썼을까요? 당시 명나라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세계 총생산의 약 73%를 차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경제를 운영하려면 믿을 수 있는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은은 가치가 안정적이었고 위조하기도 어려웠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은본위제를 채택했고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되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른 거예요. 조선이 은광 개발을 포기한 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핵심 통로에서 스스로 내려온 거였어요. 일본은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가져온 건 조총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 정보, 항해 기술, 과학 지식 같은 것들도 함께 들어왔죠. 일본은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기독교 선교사들까지 받아들이면서 서양 문물을 흡수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기독교를 탄압하긴 했지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은 이미 충분히 습득한 뒤였죠. 조선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성리학이라는 하나의 사상체계에만 몰두했어요. 다른 문물은 이단으로 배척했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안일한 태도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조선군이 일본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건 단순히 무기의 차이만은 아니었어요. 세계관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최신 무기로 무장했을 뿐 아니라 전국 시대를 거치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100여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정예 부대들이었죠. 반면 조선군은 오랜 평화에 안주해 있었어요.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무기도 낡았으며 전략 전술도 구시대적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조선 팔도가 순식간에 점령당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명나라가 구원군을 보내줘서 겨우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어요. 문화재는 불타 없어졌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은 수십 년 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스스로 이탈한 것이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패턴은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전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차단당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으면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국민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받겠다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붕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 시스템에 반대하며 등장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1세기 돈의 흐름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16세기의 은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듯이 지금은 달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거 없죠.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결국 도태된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가졌어도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밀려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조선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력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선은 회음분리법이라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조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의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400여 년 전 조선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방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의미를 끝내 읽어내지 못했죠. 임진왜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읽은 나라와 읽지 못한 나라가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은이라는 국제 통화를 둘러싼 이미 시작돼 있던 경제 전쟁의 폭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 흐름 위에 올라타고 있으며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처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된 나라는 살아남고 흐름을 놓친 나라는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